지금은 5월 19일 새벽입니다. 어제 5월 18일 새날 방송 중에 제가 패널로 나가 한 발언 중에 윤미향 당선자 사건 관련 내용만 모아서 윤미향 당선자를 지켜주세요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윤미향 당선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는 유학을 가서는 안 되는가? 유학을 보낸다면 그것이 횡령죄가 성립되는가? 와 같은 이 사건의 강론을 논하고자 카메라를 켠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시민단체 활동을 해보았고 활동가들이 삶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에 윤미향 당선자를 믿어도 된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강변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시민단체 또는 정당 사이에 연수원을 어떤 식으로 대관을 해주는지 등 그것이 어찌 보면 관행과도 같고 크게 문제 삼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남들도 그렇게 하니 덮어두고 지나가자는 식의 책임없는 발언을 하려고 함 역시 아닙니다. 우선 저는 동지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점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이 45세 미혼이라 지켜야 할 가정이 없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총론에 있어서 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켠 것은 위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새벽 시간에 손명기님의 댓글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에 관한 문제라 신중해야 하고 중립기여를 놓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편이 낫지 않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방송 수업을 듣고 계신 분이라 하시기도 하고 선생으로서 수업 중에 하는 작은 말 한마디조차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저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으면 한다는 진정성 있는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16년간 강의를 하면서 행정법을 가르치면서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우라는 식으로 수업하지 않아왔고 우리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도 못하면서 민주시민분들에게 윤미향 당선자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8시에 방송 수업이 있는 관계로 수업 중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말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따로 녹화를 하려고 새벽 시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들이 지난 시기 자행했던 정치 공작을 살펴보면 저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한명숙 총리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정치를 떠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했고 유시민 작가는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입니다. 저들의 공작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대응 속도 등에 따라 동지들의 희생의 정도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위 순서는 조금씩 우리의 대응 능력이 성장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는 5.18 40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4.3 항쟁, 5.18 민주화운동, 제주와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칼기 사건, 천안함 사건 등 여전히 과거 5.18 등과 같이 선뜻 분명한 스탠스를 취하기 곤란해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등 수많은 조작 사건은 이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한번 휘말려버린 피해자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공작 사건에 정치 공작에 대응하는 데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15 총선 당시 N번방 연로공작 미수 사건처럼 선제적 대응으로 공작 시도를 무위로 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전 신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면 일파만파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제동을 걸고 하루빨리 의혹을 씻어내야 우리가 내상을 크게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당선자에게 씌워지는 의혹과 비난은 일반적인 사건의 전개 양상과 한눈에 봐도 너무나도 다른 폭발력을 보이고 있고, 흠집내기 반경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고 조국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지나칠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경미한 문제들까지 전부 가져다 붙이면서 민주 시민들의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진상을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 시간 동안 동지들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귀착이 됩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윤미향 당선자에게 실제로 씻을 수 없는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동지적 의리로 화력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책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임에도 우리가 그 대응을 주저했을 시에 동지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데 반해서 귀책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나의 판단에 조금 성급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동지와 함께 문제를 혁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잃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래놓고 울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친일 논쟁은 양쪽 진영 모두에게 괴멸적인 수준의 타격을 입힐 만큼 민감한 문제이고, 이것은 지난 총선에서 미통당이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우리의 구호에 과격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진영 내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성역과도 같은 것이고, 독도 문제로부터 최근 일본의 경제 침략 야욕에 이르기까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로 인식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힘이 들어갈 대로 들어가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민주진영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에 아주 작은 흠집만 내더라도 어제까지 동지였던 이들에 대한 같은 진영 내의 공격은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정당성의 확보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혼란과 자중질환, 내부 총질을 통한 손안대고 코풀기,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쓰러진다고 그동안 친일을 일삼아왔던 그들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내에 상징적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와 인사가 무너지면 더 이상 친일 프레임으로 자신들을 공격하기 힘들게 된다는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기에 딱 저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친일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들은 그토록 목청 높여 외쳐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슈퍼 여당은 그동안 우리의 수건이었던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일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 즉 과거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의 제2법이 가능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하고, 이는 최근 일제 경제 침략에서 우리가 거둔 승리와
코로나 국면에서 일본보다 한층 높아진 우리의 위상은, 그리고 친일당인 한민당에서 출발한 친일 잔존 세력인 미통당이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때 저들의 첫 번째 정치 공작의 타겟은 당연히 그 선봉에 서 있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이 최적의 시점입니다. 윤미향 당선자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이고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도 이때를 공격의 최적의 시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의 민주당 의원들이 윤미향과 거리두기를 하고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포털 댓글이 윤미향이 마치 악마나 된 양 과격한 공격성을 띠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저들의 공격이 상당 부분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시기에 윤미향 당선자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서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움직여야 하는 것은 거대해진 시민 세력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우리가 뽑은 우리의 국회의원은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과 나중에 민도라는 이름으로 여민지도, 국민들과 함께 걷는 그 길, 노무법인, 법무법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민도법인을 만들고 만에 하나 우리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식구를 먼저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처할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수긍하고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문제에 숟가락 하나 얹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당장 불리한 국면이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중심을 굳건히 잡고 민주진보 진영을 지켜내기 위해 작은 채널이지만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 역할 게을리 하지 않을 거고요.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다면 이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이번 영상은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